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의 시판 신민법 강의 192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4번은 심판 분할. 공동상속인 가운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분할한다. 공동상속인은 그러한 때에는 가불농법이 1925페이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재산에 관하여 268조에 따라 공유물 분할 청구서를 제기할 수는 없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50조 조정변시주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양가로 1번에 심판 분할의 전제 문제. 심판 분할을 하려면 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또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양가로 1번에 상속인의 확정,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본다. 동그라미 1번에 태아가 있는 때에는 태아가 출생할 때까지 분할 심판을 연기하여야 한다. 2번에 현재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의 상속인 자격의 형성이 문제되는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성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3번에 현재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인지청구, 이혼이나 파양의 무효, 불을 정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 자를 제외하고 분할 심판을 해야 하고, 후에 공동상속인으로 확정되면 그는 그의 상속 등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방금 이번에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의 확정. 양가로가 특정의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해서 다툼으로 소가 제기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으로서 하여 분할 심판을 했는데 그 물건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담보충의 문제로 처리하면 다툼이 있는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분할 심판을 하였는데 후에 그 물건이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분할 후에 상속재산에 속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물건에 관해서는 분할하면 된다. 양가로다 상속 개시 시부터 분할 심판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을 불허하는 재산의 가액이 변동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실제로 취득하는 시점, 즉 분할 시를 표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이거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네요. 구체적으로 분할을 하는 절차를 보면 먼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구체적으로 상속분을 결정하고, 그 뒤 분할 시 상속재산을 재평가하고 그 가액을 앞에서 산출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확정하게 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을 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 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 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 분할을 (1926페이지) 함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한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에 소유하고 그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과 가액과의 차익을 형성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 시의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 더해 분할 심판의 심리 과정에서의 위 전제사항에 대하여 다툼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제사항 중에 상속재산의 범위 확정, 즉 특정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는 민사소송의 대상이고, 상속인 자격의 확정은 가사소송의 대상이어서 양자 모두 비소송 절차인 상속재산 분할을 심판하는 가정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 다툼의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가정법원은 분할의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하고, 당사자는 판결을 얻은 뒤에 다시 분할 심판을 항고해야 한다.
양가 이번에 분할의 방법.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을 하지만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 분할을 하면 그 가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할 수 있다. 그리고 가사수송 규칙에서 상속재산 중에 특정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또는 기여금과 그 특정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이른바 가격배상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 것도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5번)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양가를 소급표 제한. 1번 소급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대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 결과 각 상속분은 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한 것이다. 판례. 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대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구속되는 재산이 상속 개시 당시에 이미 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재산에 관한 민법 1013조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된 1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상속인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라면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 상속한 상속인만을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1927페이지. 그런데 이 소급표는 현물 분할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대금 분할이나 가격 배상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로라.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면 어떤 공동상속인이 특정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공동상속에 대한 공유 등기를 한 뒤에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는가. 분할의 소급표를 인정하면 전자만 허용되어야 하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두 방법이면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양가부타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생긴 과실은 수익을 낳은 상속재산의 취득자에게 소급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에 분할되어 분할의 대상이 된다. 방가로 이번에 소급표의 제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여기 제3자의 예로는 상속인으로부터 개개 상속에 대한 지분을 양수하거나 담보로 제공받거나 또는 압류한 자를 들 수 있으며 상속분의 양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3자가 되려면 권리분들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3자의 선의악이 문제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 그 앞으로 소유권의 전등기가 종료되기 전에 위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의 그 부동산을 위 매도인의 외에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표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의 공동상속 중에 1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를 협력하는 등의 적극적 가담한 경우에는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에 위 매도인의 법정 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103조 소정의 사회 반사질서의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에 협의 분할 후에 피인지자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반갑 1번에 상속 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으로 된 자가 당연히 상속 개시 시에 공동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분할을 마친 경우에는 분할을 다시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제3자에게 해를 줄 염려가 클 때입니다. 그리하여 민법은 분할이 있은 후에 분할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인지 등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게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1928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미 분할 기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분할은 협의분할, 조정분할, 심판분할의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기타의 처분의 예로는 공동상속인이 불분할 계약을 맺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이미 그의 상속분을 양도하거나 또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분할 기타의 처분이 없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있는 때에는 전부 또는 나머지에 관하여 그 상속인을 참여시켜서 분할하여야 한다. 반가로 3번에 피인지자 등은 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상속분은 모든 상속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적극재산만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상속채무는 피인지자 등까지 포함하여 따로 상속분에 따라서 승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인지자 등이 상속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연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반가로 4번에 1014조에 의해서 가액지급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공동상속인은 이미 분할, 기타의 처분을 한 공동상속인과 동순위자를 가리킨다. 문제는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서 상속인이 된 자보다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하여 분할을 한 경우에도 가액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지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인지를 한 경우에 관하여 우순위 상속인에게 제101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잠깐 상속재산 분할은 무효로 되고 선순위 상속자는 후순위 상속인에 대하여 가액지급 청구권이 아니고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대하여 학설은 1014조를 유추 적용하자고 한다. 학설은 그 이후로 이미 분할된 재산을 양수한 제3자가 보호되지 못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하고 또한 후순위 상속인은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완전한 권리자가 되었을 자이므로 일반의 천칭 상속인과 같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든다. (1014조) 해석상 상속재산 분할이 진행되는 도중에 인지 등이 속아치게 되어도 분할을 할 수 있고 후회대로운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게는 가액지급 청구권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우순위 상속인까지 그와 같이 보호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학설과 같은 해석은 법문에도 반한다. 결국 판례를 따라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1014조에 의하여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의 처분 시에 피임시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지급할 가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또한 판례는 1014조에 의한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청구에 있어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1929페이지 그 가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전 인지의 공동상속인들에 의한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860조 단서가 규정된 인지의 소급표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반가로 6번에 피인지자 등의 가액 지급 청구권의 성질에 관해서 학설은 상속회복 청구권의 일종이며 따라서 999조 이하는 소정의 제척기간이 걸린다는 견해. 이번에 현행법상 상속회복 청구는 통상의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해 반해는 1014조의 가액지급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 사건으로 있으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의 일종이라는 견해. 그건 아니어져 있다. 판례는 일과 같다. 양가로 3번에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민법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서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하고 있다. 반가로 1번에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그런데 담보책임의 내용 중 해제에 관하여는 특히 필요한 경우는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반가로 2번에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채권을 취득한 상속은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성질을 잃게 된다. 그리하여 민법은 그러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변제기가 이미 채권에 대해서는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고 분할할 때에 아직 변제기가 되지 않은 채권이나 정적금고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상속분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진다고 하여야 한다. 방금 3번에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분담. 담보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공동인의 그 상속분에 의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그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